사람의 몸에 혈관이 있듯이 유라시아 대륙에도 혈관이 있었습니다.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듯이 소구드 상인은 돈을 찾아서 뜨거운 사막을 건너고 눈 덮인 고산을 넘었습니다. 그들이 도적의 칼날도 두렵지 않은 것은 척박한 고향 땅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처자식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는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입니다. 서안의 회민거리로 들어가는 고루의 문입니다. 이 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고 중국 내의 고립된 이슬람 섬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회적거리를 꽉 채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음식 재료는 양고기와 소고기, 물고기, 밀가루이고 돼지고기는 없습니다. 모두 이슬람 음식입니다. 회적거리 상인들의 조상 가운데에는 지금 이야기할 소그드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그드족은 중앙아시아의 유태인, 페니키아인으로 불립니다. 페니키아인에 비유하는 이유는 이 민족이 상업민족으로서 세계를 여행하며 문화의 매개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간과하기 쉽지만 문명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민족입니다. 중국에 서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5호 시기부터입니다. 화북지방에 이민족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민족의 진입이 용이해졌습니다. 서역인은 선비족의 부귀 때에 수도 낙양에 많이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낙양에는 파미르원 서쪽에서 대진, 즉 로마에 이르기까지 귀화한 사람이 만여가가 거주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북조 시대가 끝날 무렵 북방에 돌궐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돌궐과 함께 거론되는 민족이 구성호, 즉 소그드족입니다. 돌궐이 악어라면 소그드는 악어새였습니다. 당삼체에 많이 보이는 호상이 바로 그들입니다. 돌궐 다음에 몽골고원 지배자는 위구르족, 페을입니다. 위구르는 안사의 난 때 구원병을 파견하면서 중국에 대거 들어옵니다. 위구르와 대식의 군대는 당 조정이 장안과 낙양을 수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구원병으로 들어온 위구르인들은 장안에 머물렀는데 그 숫자는 항상 1000명에 이르렀습니다. 당 덕종은 위구르인이 살인, 죄수 약탈 등 범죄를 저지르자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그드라는 이름은 소그드 땅에 살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지만 원래 거주지는 이곳이 아닙니다. 소그드족은 소모 구성으로도 불리는데 위서에는 이들의 민족 기원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군주의 성은 온이다. 월제의 선조는 장액 기련산 북쪽의 소무성에 거주했었다.
그 후손들은 모두 소무로 성씨를 삼아 근본을 잊지 않았다. 월지는 이주한 이후에도 선조들을 잊지 않기 위해 소무로 성을 삼았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 소무 구성의 성이 온씨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야기할 온달과 관련된 온씨입니다. 소무는 지금의 감숙성 고태현에 있었습니다. 장액 일대에 살던 월지는 기원전 2세기 중엽에 흉노에 격파되어 소구드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당서에 의하면 소구드에 거주한 소무 구성은 강, 안, 조, 석, 미, 하, 화심, 벌지, 사입니다. 이들의 성을 보면 그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지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은 사마르칸트, 안은 부하라, 조는 카푸타나, 석은 타시켄트, 화심은 호레즘, 미는 펜트켄트, 사는 쾌시, 하는 카타쿠르간, 필은 파이켄트, 벌지는 베트크입니다. 조금 확대한 지도에서 석, 타시켄트와 화심, 호레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들이 소디아나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당 현종 때 반란을 일으킨 알록산의 안은 바로 부하라입니다. 사사명의 사는 쾌시입니다. 강국, 사마르칸트는 소구드 지역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마르칸트는 탈라스 전투에서 포로가 된 중국 병사에 의해 제지술이 전해졌습니다. 사마르칸트는 이 제지술을 바탕으로 최초로 제지 공장이 세워졌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소구드인은 중앙아시아의 유태인, 페니키아인으로 불릴 정도로 상업의 귀재였습니다. 사기에 대원의 서쪽에서 안식까지 그들은 모두 눈이 깊고 수염이 많고 장사를 잘하고 작은 것을 다툰다고 쓰여 있습니다. 작은 것까지 다투는 민족, 그들은 타고난 장사꾼입니다. 또 통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곳 사마르칸트 사람들은 모두 장사에 뛰어나다. 남자는 5살이 되면 책을 읽히고 조금 알게 되면 집을 떠나 장사를 배우게 하고 이익을 많이 얻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비둘기라는 것을. 각국을 오가니 이들은 언어적 재능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당 회유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강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입속에 꿀을 넣어주고 손바닥에 악교를 놓아둔다. 출생의식입니다. 입은 항상 달콤한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악교가 붙는 것처럼 돈이 붙도록 기원하는 것입니다. 참 독특한 민족입니다. 소구대인이 장사를 잘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양과 서양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곳이 소구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즉, 중동, 인도, 중국, 북방, 유목지대 등 여러 문명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둘째, 소구드 지역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곤란한 오아시스 지대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소그드인들은 외국으로 장사를 하러 갔을 때 동양인의 도움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넷째는 소그드인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재능입니다. 소그드족이 6개에서 9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어에 뛰어난 소그드족은 투르크칸국에서 외교와 경제 방면에서 활약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기 568년 서돌고래 실전밀 칸은 소그드인을 사산조 페르시아에 사절로 파견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돌골과 중원 정권의 조공무역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서기 552년 돌골 칸국이 세워졌을 때 동이, 서위, 북제, 북주 등 중원 국가들은 돌골에 공물을 바치는데 이때 소그드족이 관여했습니다. 곡물의 대부분은 실크로드에서 통화로 사용된 비단입니다. 비단은 휴대가 간편하고 분할이 용이하여 각종 거래의 수요에 적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 당서에는 이익이 있다면 가지 않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투르판의 베제클리크 천불동에는 소그드족의 그림이 있습니다. 소그드족은 왜 사원에 시주를 할까요? 사업의 번창과 도둑을 만나지 않도록 기원하는 것입니다. 소그드 지방에서도 비단을 직조했습니다. 가지 않는 곳이 없듯이 이들의 비단은 서유럽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소그드 상인은 청해를 거쳐 사천으로 관중에서 양자강 하류 지역까지 흔적을 남겼습니다. 소그드 상인은 종합 상사처럼 다양한 물품을 취급했습니다. 소그드 상인은 금은, 유리그릇, 향신료, 약재, 가축, 장신구 등 서방의 상품을 장안으로 옮기고 중국의 비단을 서방으로 운반했습니다. 소그드 상인이 호평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악덕 상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베니스의 상인처럼 고리대업도 하고 장안의 술집에 여성을 공급하는 악덕 사업에도 종사했습니다. 200이 노래한 호의는 소그드 상인이 공급한 서역의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서기 639년 투르판의 얀산이라는 사람이 투르키스탄 출신의 여자 노예 우파차 취아크를 120 드라크마에 구입했습니다. 양양 본인과 그 자손 가문은 누구나 그녀를 마구 때리고 학대하고 묻고 팔고 저당 잡히고 증여하고 교환할 수 있으며 그녀에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서역의 어린 소녀들을 중국에 팔아먹은 상인들이 바로 소그드 상인입니다. 이백은 자신이 노래한 호의가 인신매매된 것을 몰랐을 것인지 소그드 상인들은 중국에서 재산을 들이고 저택을 만들고 시장 가게의 이익이 모두 그곳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구성어 소그드족은 위구르를 이용해 수도에 거주하고
재산을 들이고 횡포한 행위를 하여 위구르와 함께 재앙이 되었다. 수구드인들은 베니스의 상인처럼 고리대 사업에도 종사했습니다. 고관대작의 자제들 가운데 그들에게서 대출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기 822년 6월 우영무 장군 이심의 아들이 회을전 1만 1천관을 빌리고 갚지 못하자 고소를 당했습니다. 소구대인은 상업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군인이 되거나 고위 장교에 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그디아나의 마즈다이즘, 즉 조로아스트교, 힌두교, 불교, 기독교, 샤이비즘, 유대교, 마니교 등 매우 다양한 신앙이 존재했습니다. 소그드인들이 종교에 매우 관용적이고 개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의 종교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소그드족은 그 종교들을 중국에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소그드 상인은 서기 4세기에서 6세기에 돈을 벌 기회를 찾아 중국으로 떠났고 그들 중 많은 수가 서역, 하서회랑 심지어 중국 본토에 정착했습니다. 정착한 소그드인을 관리하기 위해 중원 정권은 살보, 사바오라는 직책을 만들어 소그드 상인을 관리했습니다. 북주시대 때 장안에서 살보를 했던 안가의 묘입니다. 이들의 무덤에는 그들의 신앙이 보입니다. 조로와스터교 마즈다이즘에서는 불, 물, 흙, 바람과 같은 원소가 신성하고 순수하며 종교의식과 일상생활에서 그것들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그드 지방에서 행해지는 조로아스터교를 이해할 수 있는 유물은 점토 용기입니다. 납골 옹기는 오염과 질병을 막는 데 관심이 있는 마즈다이즘에 필요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신인 마즈다의 믿음에 따르면 생명이 몸을 떠나면 부패에 대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소그드 공동체 구성원들은 시체를 불모의 땅이나 다크마로 옮기고 시신을 맹금류에 노출시켰습니다. 이것이 천장입니다. 마즈다이즘에서는 매장이나 화장 관행을 피합니다. 이는 땅과 불을 오염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이 벗겨지면 고인의 뼈를 모아서 납골 용기에 넣습니다. 물라 쿠르간에서 발견된 8세기의 점토 납골 옹기입니다. 계단식 불 제단 앞에 2명의 사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집게를 들고서 불을 계속 지피고 다른 한 사람은 짧은 막대기를 들고 무릎을 꿇은 채 전례를 암송합니다. 얼굴의 아래 부분에는 입덮개, 파담으로 보호되어 호흡과 침이 신성한 불을 더럽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라미드 지붕에는 쌍을 이룬 여성들이 춤을 춥니다. 조로아스터교 낙원의 기쁨에는 음악, 노래, 춤이 있기 때문에 납골당의 윗부분은 하늘의 낙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나라 때 조로아스터교가 중국에 전해진 증거는 2000년 서안에서 발견된 소그드인의 안가묘에서 확인됩니다.
안가면은 중국인의 토장을 사용했지만 그 안에는 뼈를 담은 옹관만 들어 있었습니다. 배화교는 빛을 숭배하고 불을 숭배하는 동시에 물과 흙도 신성시하기 때문에 사후 화장이나 토장이 아닌 천장을 행합니다. 2003년 서안시에서 발견된 사군묘는 2000년 발굴된 북주 안가묘와 2.5km 떨어져 있습니다. 묘주는 위르카크 또는 사군이라는 소구드 혈통의 남자입니다. 사성으로 봐서 키시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북주 양주의 소구드 공동체 지도자 사바오였습니다. 석관의 동쪽 벽을 형성하는 3개의 조각 패널은 고인이 가족과 함께 조로아스터교 또는 마즈딘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위르카크는 그의 아내 위위스, 그들의 아이들 캐러번과 함께 다리를 건넜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홍해의 다리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2마리의 개와 2명의 사제가 지키고 있는 다리 입구가 보입니다. 반대편에는 사산왕조 조로아스터교 문헌의 낙원인 천상의 정원에 도달하기 위해 영혼이 올라가는 산으로 묘사된 바위 같은 풍경이 있습니다. 알록산과 사사명의 이름에도 조로아스터교 흔적이 보입니다. 알록산의 어머니는 돌고리인이고 양 아버지는 소그드인입니다. 이렇게 섞인 것을 차포라고 합니다. 록산은 소그더 록산을 발음 그대로 한자로 바꾼 것인데 뜻은 광명입니다. 록산은 조로아스터교의 광명을 뜻합니다. 광명이 암흑과 싸워 이긴다는 교리가 이름에 반영된 것입니다. 알록산이 죽은 후에 사사명은 알록산에게 광렬 황제라는 시호를 추서했는데 그것에 광명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안사란의 또 다른 주모자 사사명의 원래 소고대 이름은 솔우입니다. 솔우는 불타서 빛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을 생각한다는 사명으로 개명한 것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색채가 있습니다. 안사에나는 중원 소그드인의 운명도 바꿔놓았습니다. 안사에 난 이후 실크로드가 끊기고 소그드인의 생업 방식이 바뀌면서 장사에서 농업, 수공업으로 옮겨갔습니다. 주거 방식도 동족 집거에서 다른 민족과의 집거로 바뀌면서 점차 중국 사회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사이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소그드인은 실크로드 전역에 걸쳐 종교적 사상과 텍스트의 번역가이자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소그드인들이 무역의 필요성으로 인해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텍스트와 아이디어의 전달자 역할을 하기에 이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 경전의 초기 번역자들 중 일부가 소그드 출신이었습니다. 소그드인들은 또 문자의 전파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각국을 왕래했던 소그드인은 아랍 문자의 근거에 소그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랍 문자는 기원전 9세기부터 비문 등에서 보이는데 아케메네스 왕조의 공용 문자였습니다. 아랍 문자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시리아, 이란,
아라비아, 이집트 등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1907년 오렐 스타인은 도낭에서 소그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문서들이 서기 311년경의 문서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현지의 내용 가운데는 투르판에 사는 상인이 중국 내지에 파견한 대리인의 소식을 중국의 정치 상황과 함께 알고자 하는 것도 들어 있었습니다. 돌고리는 소그드 문자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 최초의 돌궐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문자가 없던 위구르족은 돌궐 문자와 소그드 문자를 병용하다가 9세기 중엽 천산 일대로 이주한 후 돌궐 문자를 버리고 소그드 문자에 변형을 가해서 위구르 문자를 탄생시킵니다. 또 후일에는 위구르 문자에 변형을 가해 몽고 문자와 만주 문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문자의 사례를 보아도 소그드인이 초원의 돌궐인 위구르인 사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그드 지역은 중앙아시아에서 문명이 교차하는 십자로이고 소그드족은 동서양의 문화를 전달하는 헤모글로빈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